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선거 끝나고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국회 과방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선거 끝나고 처음이시죠? 예. 네. 저는 방송에서 많이 봤죠. 다른 아니, 뭐- 방송에서만 보셨구나. 저희 방송만 안 나오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서로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나 들었다고요. 그렇구나. 아니 방금 전에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네. 말씀을 나눴는데 네. 똑같아요 느낌이. 음. 아니 이게 날수로 따져도 열흘 전에 대선 치른 건데 한참 전 일 맞아요. 같은 예, 느낌이다 지금. 맞아요. 예, 예. 대선을 한참 전에 치르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가 한참 된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네. 아니 그리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밤 11시 09분에 그 특검 임명을 하시면 네. 오늘 아침 신문이 다 구문이 됐어요. 예, 누가 할까 막 다 일면에 다 특검 후보인데 그게 다 구문이 됐고 동아일보만 딱 맞췄더라고요. 와, 동아일보가 법조가 센가 봐. 조선 아닌가요? 조선? 동아도 동아였네? 예, 동아가 딱 맞췄더라고. 새 특검을 정확하게. 근데 이건 예측된 행보예요. 음. 네, 왜냐하면 일하고 싶어서 거의 미친 네?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 생각밖에 없어요. 일만 네, 생각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이 매우 좋았어요. 예, 그렇군요. 네. 차차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환경부, 행안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어떤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우수관? 예. 우수관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디테일을 물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번에 비 왔는데 그거 막히면 난리 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대통령이 안전 행보를 하시기 전에 한 단어가 있었어. 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예방하는 거다. 예방하는 그리고 예방이 가능하다. 그거에 따라 그렇죠. 움직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어제 그 분위기를 보니까 그 현장 실무자들 큰일 났다 이제 예, 그렇죠. 이런 분위기래요. 그래야 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확실히 단체장 출신의 맞아요. 대통령으로서의 그 면모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장면을 제가 몇 번을 돌려서 봤어요. 예. 그게 저도 그런 스타일이기도 해서 그런 그 작은 것 같지만 거기 반복되잖아요. 사고가 그렇죠. 그 지역이. 예. 그래서 저도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짚고 네. 그게 예산 문제냐 무슨 문제야 그렇죠. 이렇게 예. 물으시니까 네, 돈 없어서 못한다는 말 안 나오게 하고 돈 그렇지. 없다고 하면 지금 신고 받아라. 그렇지. 그리고 예산 줘라. 네. 그리고 만약에 했는데 또 막혔다 그러면 세게 문책하는 걸로. 그렇죠. 그러면 네. 그게 원인 진단을 잘못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조금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주 그 장면이 앞으로의 5년을 예, 저도 그거 보고 진짜 똑바로 하겠다 공무원들 네, 긴장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저희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똑바로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항상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광고 네. 먼저 좀 소개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나와요 푸르릉입니다. 누적 판매량 130만 포에 빛나는 SNS 쾌변 직방 다이어트 대란템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인데요. 이 푸르릉은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전문 연구진들의 독자적인 배합 기술로 442일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루 배변 활동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꽤 많으신데 특히 스트레스 많은 우리 직장인들 하루 두 포면 매일 쾌변으로 장을 시원하게 비워내실 수 있으십니다. 편하게 마시는 타입이어서 높은 흡수율까지 깔끔하게 챙겼습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40배 팽창을 해서 장 운동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묵은 숙변까지 깔끔하게 밀어내 준다고 하는데요. 오직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링크에서만 1+1+1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59% 할인된 특가로 한정판 전용 보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까지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는 주문 폭주로 인해서 품절이 매우 잦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지금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벤트가가 적용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연세생활건강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로 장비움 평생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세생활건강은 연세대학교 비영리 수익사업체로 판매 수익금 전액 장학사업 등의 교원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장은 다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 한번 먹어볼까. 왜냐하면 스트레스? 제가 차전자피를 오. 한때 연구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런데 저 차전자피의 초기 이런 제품이 나왔는데 실패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차전자피가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하얗게 이렇게 물처럼 네. 약간 끈적한 물처럼 네, 네. 나왔는데 이게 맛이 만약에 괜찮으면 네. 차전자피가 네. 예를 노폐물 배설에는 최고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때 자연건강법 그러니까. 연구해서 예, 2분 황금똥을 놓는 아이. 네, 아기. 예,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읽었어요. 그치? 아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그 책 다 읽었을 거예요. 예, 취사 맞아요. 선택하면 좋은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입니다. 1년을 건강하게 버티는 힘, 여러분 어디서 시작하십니까? 입맛 없고 기운이 없을 때 훅 떨어지는 체력과 약해지는 소화력, 철마다 다려낸 흑염소가 떠오르지만 직접 다려 먹기엔 좀 많이 번거로우실 텐데요. 올 기준 누적 400만 포가 판매된 상품입니다. 한 번 드신 분이 재구매하셔서 이른바 재구매율로 입증하는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이 맛과 영양소 모두 업그레이드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국산 토종 흑염소 100%에 특허받은 발효 녹용, 마가목, 황칠, 꾸지뽕, 천마, 흑마늘 여러 가지 흑염소의 진한 효능을 끌어올리는 5가지 특급 보양 원료를 추가했는데요. 기력 회복을 더 강하게 그리고 더 깊게 설계했다는 것이 사장님 말씀이십니다. 흑염소즙 비리다 이건 이제 옛말입니다. 맛을 개선해서 공정 특허 기술력을 통해서 깔끔한 맛 그리고 목 넘김을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구매자분께서 최근에 올려주신 구매 리뷰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수험생 아이도 같이 먹고 있는데 아이가 체력도 많이 회복이 되고 입맛도 올라와서 잘 먹으니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벌써 3번째 구매입니다. 비린 맛이 없고 쌍화탕 같은 맛이라서 먹기에 좋고 확실히 기운이 좋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번 소개하는 제품이에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새 출발 기념. 사장님께서 대한민국 새 출발 기념으로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을 2+1 이벤트를 하십니다. 이거 힘내라 이재명 정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취재 편의점 구독자 이벤트로도 2+1 구성이 되어서요. 요거 주문하시면 일주일치 7포를 체험본으로 더 추가 증정합니다. 지금 바로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 새 출발 기념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송 메시지에 취재 편의점 이렇게 적어주셔야 모든 사은품 증정이 가능합니다. 다 드셨네요, 우리 저 의원님께서. 예. 저는 항상 완샷입니다. 저도 완샷. 광고하는 동안에. 저도 어머나. 오늘은 다 먹었습니다. 와, 의원님 다 드셨네. 세상에. 그게 제가 확실히 한 가지 보증할 것은 저는 못 먹는다고. 이런 거 못 드시는데. 예, 못 먹습니다. 사실 근데 방송 들어가기 전에 나 이런 거 힘든데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작가님이 안 먹지 드셔도 말라고 된다고. 했는데 예.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먹어보자. 먹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이고. 보장할 수 있는 거 비린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 저 사실 이런 거 먹다 토하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아이고. 다 먹었고요. 그리고 김용남 의원이 예. 너무 우아하게 드시는 거예요. 커피처럼 예. 커피 이렇게 예, 음미하면서 예, 예. 와 그래서 잘 넘어가고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취재 편의점 아니, 원래 잘 못 드시는데. 사실 제가 금요일 날 네. 그 아침을 못 먹어요. 오.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이게 예, 예, 너무 방송 바쁘셔가지고. 스케줄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예. 땡큐야 나는 땡큐. 행복한 표정으로 드시기에 예. 하여간 늘 감사드립니다. 진짜. 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밤 11시 09분에 새 특검을 지명했습니다.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그리고 내란 특검이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중앙법원장 그리고 최혜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3분이 임명이 됐습니다. 일단 검찰 출신이시니까 원래 우리는 김용남 의원님을 네. 밀었는데 특검으로 당적 때문에 안 돼. 너무 아쉽게 됐어요. 예, 그게 너무 세더라고요. 예, 당적이. 그 당적을 가지면 예, 안 되죠. 학교 다닐 때 했어도 뭐 학교 다닐 때 한 달 이렇게 있어도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이 3분에 대해서 평가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어느 정도 예상도 됐고 그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최상병 특검은 이 군에서 벌어진 일이고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군을 잘 아는 군 검찰관으로 오래 근무를 했던 이명현 후보자, 특검 후보자가 임명이 된 것이고 그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뭐 검사 생활도 워낙 오래 했고 저도 잘 아는 분이고 네. 이 검찰에서 이른바 특수통이에요. 예, 그쪽 분야를 예. 많이 근무를 했고 고등검사장까지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검찰을 떠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어떤 큰 수사를 이끌어갈 능력은 뭐 충분하다고 보이고 민중기 전 중앙법원장은 판사 생활을 오래 한 분인데 다만 이제 특검에 있어서 수사를 해본 적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세 개 특검 중에 수사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건 김건희 특검입니다. 검찰 출신들이 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해외 파트까지 스크리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가 한번 해외로 빠져나가면 제일 힘들어요. 그게. 근데 다만 특검이 큰 틀과 방향을 잘 잡아주고 이제 임명될 특검보나 파견 수사팀장 이런 사람들이 수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화를 이루면 잘 해낼 수 있겠죠. 예, 잘된 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저는 평가하십니까? 뭐 그냥 잘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조은석 그 특검은 감사원에서 감사위원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병호 예, 유병호의 사무총장. 전행에 대하여 예. 정말 단계마다 태클을 거시는 모습이 저는 그분을 이렇게 네. 좀 관심 있게 본 예, 거라 예. 그런 모습을 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수사력이 뛰어나다면서요 저분이 아, 예. 그러면 조은석 감사위원. 된 거지 예. 예, 그리고 그 감사위원 하시면서 보여준 그 모습이 있으니 네. 뭐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내용상으로 어려운 건 김건희 특검인데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란 특검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중요도 순으로 보면 네. 내란 세력의 그 범죄 행위를 낱낱이 드러내고 그에 따라서 법적 처벌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대선 때 얘기한 내란 종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큽니다. 네. 근데 이게 다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김건희, 그렇죠. 윤석열로 다 수렴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사람인데 네. 근데 참 어제 보니까 또 반바지 입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더라고요. 아크로비스타에서 뒤에 경호원이 막 따라가고. 근데 막 그렇게 다녀도 됩니까, 의원님?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치가 없는 거죠. 눈치가 없다. 예. 눈치가 없거나 아니면 현실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거나 아하. 지금 본인이 처한 위치가 어떤지를 모르고 지금도 모여서 뭐 얘기하면 무죄를 확신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예. 아크로비스타에서 예. 몇 사람 모여서 예. 서정욱 하면.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이니까 맨날 그렇게 엉뚱한 결정을 하는 거죠. 예.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게 사실은 이상하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예. 나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다시 정상화가 돼야죠. 그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김건희의 머릿속, 아. 뇌구조, 네. 그리고 윤석열의 그 머릿속에서부터 잘못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예. 총선 끝났을 예, 때 예. 윤석열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그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한동훈은 후회할 것이다. 네. 국회 안 들어간 거.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선 기간 중에 김문수가 이긴거나 근접한 단 한 번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의 뇌리에는 그것만 박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는 부정선거야.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서 보면 복벽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네. 운동. 결과적으로는 대개는 실패합니다. 근데 소설 속에서 그게 되게 아름답게 묘사돼요. 네. 복벽 운동과 복벽 의지가 네. 지금 그런 류의 역사적인 상황을 얘기하면서 저는 뭐 그냥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쓰레빠 끌고 내가 대중 속에서 국민 속에서 호흡하는 거다. 네. 돌아간다. 예. 나는 건재하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요새 막 전화해서 바꿔주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 소위 친윤계 의원들 모임할 때 전화해서 대통령 전화 나 받아라. 그거를 이제 그 윤상현 의원이 적극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신용환 교수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정도면 이제 그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좀 기사회생의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든 네? 하겠죠. 뭐든 한다. 뭐, 가만히 있진 않을 의미가 거다. 없다. 네. 근데 굳이 의미가 뭐 없다. 이해할 그러거나 필요가 말거나.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19일 날 다시 그 소환하라는 요구를 3차 소환이죠. 예. 만약에 그러면 19일 날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19일로부터 또 그 뒤에 얼음에 되는 겁니까? 통상 요새는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그걸 집행을 하니까요. 예. 19일 날 불출석하면 네. 이제 바로 체포영장을 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체포영장은 보통 하루 정도 있으면 나오거든요. 네, 바로.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특검 수사 개시가 이제 곧 되잖아요. 예. 요게 시점이 약간 애매해요. 아, 해요. 특검은 7월 10일 정도 예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 20일 그러니까 정도. 예.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신병 처리를 뭐 경찰이든 예. 검찰에서 윤석열 부부에 대한 신병 처리를 먼저 한 할 상태로 거냐. 인계를 할 거냐 예, 예. 아니면 예. 신병 처리를 특검의 몫으로 남겨둘 거냐 그거는 결정을 해야겠죠. 예. 지금 상황에서도 근데 체포영장 발부받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어 보여요. 지금이라도. 예. 근데 그러면 박현수, 심우정 이런 사람들이 할 거냐, 할 수 있냐, 누가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일선 검사들은 또 다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는 체포영장은 발부되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 지금 상황은. 지금 상황은 예. 우선 정권이 바뀐 것은 네. 검사들에게는 매우 그 태세 전환을 하는 기본 사안일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특검에 의해서 체포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 네. 검경에 의해서 체포가 될 거다. 그러면 6월 안에 구속된다 이렇게 보세요? 구속을 시켜야죠. 예. 네, 지금 저게 비정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사회가 윤석열 부부에게 김건희 부부에게 정신 승리를 더 이상 못하게 예. 그 정신 승리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막아줄 필요가 있어요. 지규현 재판부는 지금 김용현도 보석으로 풀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구속 만기가 다 돼서. 네. 예. 그럼 아니 재판 진행이 정말 이상해요. 지규현. 예. 예. 이렇게 재판 진행을 하면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 사건인데 네, 네. 그걸 1심 구속 만기 안에 재판을 안 끝내고 풀어준다? 예. 재판이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저렇게 천천히 뜨문뜨문 재판 예. 진행해 갖고는 예. 구속 만기 안에 끝낼 수가 없죠. 처음부터 끝낼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지게 재판기를 네. 잡았죠. 예. 아니 근데 예. 이건 마치 그런 거예요. 연쇄살인범을 1심 구속 만기 다 됐다고 풀어주는 네. 그 사건을 선고까지 안 끌고 예. 천천히 해갖고 야 구속 만기 제도가 우리나라는 있으니까 이거 안 풀어줄 수 없다. 아니 그건 맞지. 예. 6개월 안에 재판을 못 끝냈으면 풀어주는 게 맞는데 예. 그런 상황이 안 나오게 했어야죠. 재판 진행을 빨리빨리 해서 네, 집중적으로 기일을 열어서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끝냈어야지. 무슨 그러니까요. 재판을 이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 내란 재판을 지기현에게 몰아놓은 이 상태도 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통상은 이제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모는 게 대부분의 경우죠. 이제 한 재판부에다가 몰긴 하는데 하필 그 사람이 재판 진행을 이렇게 이상하게 하다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대등 재판부였는데 지난 2월달에 어쨌든 대법원 인사를 통해서 그 완전히 10개수 이상 차이 나는 후배 판사들로 해서 사실상 지규현 독립재판부처럼 이렇게 돼버려서 모든 걸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본인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네.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또 법원이 또 뭐 어떻게 조치가 없어요. 지금 흐지부지 되고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법사위원 지금 민주당 상황이 원내대표가 바뀌고요. 오늘. 네, 오늘.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곧
새로 이제 새로 나오고.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에게 1년 더 하라고 다 하시는데 네. 그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네.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는 2년밖에 못하게 음. 거의 규칙화되어 있어요. 민주당에 그래서 대해서. 정청래 의원은 예. 과방위원장을 1년 하셨어요. 음. 예,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애초에 1년 하겠다. 네. 이렇게 하고 역할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1년을 더 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네.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분이 가서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바뀌어요. 네. 그러면 다시 직위원 판사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법사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몰라요. 모르고 그리고 저보고 이제 저도 그만두는 줄 아시는데 예. 과방위원장을 1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임기가 1년 남아 있습니다. 아 의원님이 법사위원장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 차기 원내대표 못지않게 차기 법사위원장 네. 누가 될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 3특검이 동시다발로 돌아가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자들은 기사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날마다 특종이 나오지 않을까, 예, 어마어마한 뉴스가 쏟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것 좀 여쭤볼게요. 국무회의가 첫날은 3시간, 그리고 둘째 날 두 번째 회의는 4시간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6시간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 불편한 동거 가운데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러 국무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중 제가 뭐 취재해 보니까 집중된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고 하나는 이제 김서구 법무부 차관인데 이진숙 위원장은 또 그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의원님을 상당히 저격을 했다. 최민희가 내 임기를 막고 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게 무슨 그게 얘기냐면, 비문이라. 예,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본인이 방통위원장이고 임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방통위가 뭐 달리 해체가 되게 되면 자동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본인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진숙 같은 임기를 사람 좀 보장해달라. 이제 알았고요. 네. 이진숙은 업저버예요. 업조보다. 국무회의에 원래. 아, 국무위원이 아니죠, 네, 방통위원장. 국무위원이 국무위원 아닌데 아니죠. 그렇게 네. 발언을 하게 놔둔 게 저는 좀 이상했고요. 아, 발언을 하게 놔두면 안 된. 원래 발언 기회를 발언권이 없어요? 없어요. 발언권이. 아, 찬성만 표결권도 하는- 없어요. 배석이에요. 배석. 배석자. 예, 배석자일 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진숙의 의도는 명확하죠. 예. 보수 여전사, 극우 여전사로 각인돼서 음. 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맞선 자야. 음. 그래서 정치적인 자기 그 몸값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뻔한데 왜 그런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지.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굳이 물어보면 찍어서 네. 그러면 말하는 정도예요. 예. 스스로 그렇게 뭐 갑툭튀할 그런 자리는 예. 아니다 이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해놓은 거예요. 음. 그래도 방통위가 정부 안에 들어갔지만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부처기 때문에 배석으로 해놓은 거예요. 네. 네, 그런 거고. 예. 그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치면 지금 방통위는 심한 종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악성 종양에. 악성 종양. 그럼 그 악성 종양 환부를 도려내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고 이거 방송심의 네. 주무기관이에요. 여기엔 류림이 가서 분탕질을 치고 네. 방통위는 지금도 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이 빵진숙, 네. 이진숙 씨가 가서 네. 거의 조직이 저렇게 조직이 망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의 경우는 네. 내부의 노조와 직원들이 방심위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웠거든요. 네. 그 MG 맞아요. 노조가. 예. 그래서 그렇게 방심위의 경우는 윗 부분만 조직 개편을 하면 네. 너무 잘 될 조직이에요. 예. 네. 그런데 류림 씨는 사표 내고 사표 내고 갔지만 네. 그 형사 책임 져야죠. 져야죠. 네. 그리고 그 사표 내고 런 하신 것이 뭐 다 스스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네. 청부 민원부터 네. 그 청부 민원 무마 네. 의혹이 다 사실임을 저희가 밝혔고 네. 본인도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뭐 도망가면 그만입니까? 네.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도망가면 그만입니까? 꼭
처벌 받아야 되고 예. 형사적 책임 져야 되고 근데 방통위는요 네. 조직 전체가 뭐 이동관부터 이진숙으로 예. 이어지는 방송 장악 그 장악 대리인들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했어요. 저를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 못하게 했던 단초도 방통위 내부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법제처에 보내자 예.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저 사무처장 예, 방통위? 뭐 예, 그만뒀고 예. 그리고 그걸 법제처로 보내면 아마 그들의 기획은 이것도 대통령실 기획이었겠죠. 네. 그럼 법제처장이 이완규니까 네. 여기서 뭐 부적격이라고 하든가 예. 아니면 끌어라 이렇게 했겠죠. 예, 근데 예. 부적격 사안이 아니니까 법제처 내부에서 안 된 거죠.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조직이 망가져서 수술해야 돼요. 네.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도 그만뒀어요. 그러면 예. 지금 나홀로 방통위네요. 그러니까 저럴 땐 사실 사퇴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빵진숙 씨는 지금 그 카드 불법 사용 문제로 고발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내용도 상세하게 수사가 다 됐대요. 이미. 예, 근데 검사 지휘만 남았답니다. 아.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빨리 수사 받고 책임져야죠. 근데 검찰은 또 별로 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 지휘를 잘 안 해서 그게 늦어졌대요.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놀라울 정도예요 진짜. 예. 예. 그 의원님 계실 때 이 정도는 아니었죠. 아 그럼요. 예. 아니 검사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무원은 아니 저는 뭐 김대중 정부 때도 검사를 했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검사를 했지만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새 정부 들어서면 그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서 그냥 자기 할 일 하면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안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데 참 보면 한심해요. 그리고 방금 얘기 나왔던 김태규 전 부위원장은 지금 김상욱 의원 지역구에 국힘 그 당협위원장으로 내려갔어요. 세상에. 뭐 당협위원장 됐어요? 아니 뭐 하여튼 조직위원장인가 하여튼 야. 조직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으면 네. 뭐 나중에 자기가 당협을 꾸려서 스스로 선출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와. 하여튼 그 울산 남구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머 제가 대단하다. 울산 남구 주민 여러분 정말 김태규 전 위원은요 네. 공직 맡으면 안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심하세요. 다음 예.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그쪽에서 출마할 의지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분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맞아요. 예. 판사 출신인데 안 판사 같아요. 안 판사? 예. 예. 그리고 그러면 뭐 제가 보기에 이진숙 씨도 이렇게 해서 대구나 어디나 받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내년 대구시장 를 출마설이 나오고 있어요. 염두에 네. 두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지금 국힘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그런데 그런 꿈 꾸시지 말고 저는 딱 하나만 묻고 싶어요. 그럼 이진숙 임기 보장을 위하여 지금 정부 조직 개편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방통위는 혁신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건 과기부가 지금 AI 주무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예. 그럼 AI 기능까지 들어간 과기부가 예. 거기에 유료 방송 규제가 있어요. 아, 지금 예. 그 IPTV 예. 위성 방송 예. 그다음에 케이블 TV 규제가 예. 과기부에 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건 빼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네. 이거는 과기부 직원들도 네. 그냥 그거 빼고 조직 개편하겠다는 거에 크게 이의 제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근데 이걸 왜 여기다 갖다? 그거는 역사가 있습니다. 네. 박근혜가 미래창조과학부 네. 창조경제 한다면서 창조경제. 미래창조과학부를 엄청 크게 만들어서 예. 거기서 다 때려 넣었어요. 아, 예. 그때 미래창조과학부가 예. 이제 일을 제대로 또 못했어요. 예. 그래서 해산이 되면서 과기정통부가 생겼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데 예. 조직 개편을 못했어요. 아. 왜 못했냐? 예. 박근혜가 조직 개편을 할 수 있었던 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초기에 대통령이 되셨는데 123석 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여소야되었어요. 예, 안 그러니까 해줬구나. 할 수가 없어요. 예, 조직 예, 개편을. 예, 예. 그다음에 하반기에 180석이 되었으나 예. 그때는 이미 조직 개편을 하반기에 하는 일은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못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은 아시다시피 그쵸.
과반 의석이 안 안 되는 됐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조직 개편을 또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 기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빨리 예. 그 방송통신 규제 중에 통신심의하고 방송 규제는 예. 방통위로 넘어와야 되는 음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조직 개편을 그 빵진수 임기 보장하기 위해서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위해서 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김영 간사가 예. 방통위 해체 법안을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아 검찰처럼 방통위도 해체. 해체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조직이 예. 일도 안 해. 그리고 사무처장은 감사원에서 데려와서 한상혁 쫓아내는데 네네. 쓰고 그리고 그만뒀어요 지금. 그래서 참. 사무처장이 대행 체제예요 거기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느 대 하나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데가 없어 보인다. 제가 한 군데 있다 그랬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MG 노조들 MG 노조들 노조에 때문에 의해서, 예, 아래로부터 네. 올라가서 예.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방송법 원래 당초 예정대로라면 어제 6월 12일. 그렇죠. 어제 그 저 뭡니까 국회 본회의 열어가지고 개혁 법안들 싹 다 통과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숙제 안 하고 간 겁니까? 그 일단 6월 12일 날 본회의가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이 6월 12일 본회의에 맞춰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6월 5일 날 본회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6월 5일 날 방송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맞춰서 준비를 쭉 해왔어요. 대선 네. 기간 중에도 과방위는 정책조정 회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시민사회 만나고 노조 만나고 관계자들 다 간사 김영 간사가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법안 합의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6월 5일 날 방침이 이게 중요해요. 원내 방침이 가장 중요해요. 네. 오늘은 어디까지 해결한다. 근데 3특검만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거예요. 아. 그럼 그에 따라 각 상임위가 조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6월 5일은 일단 저희가 통과시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12일에 맞춰서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12일 날 본회의가 없어지면서 다 수년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6월 12일 날 처리 예정됐던 법안 중에 상법 개정안도 네네. 있는데 이게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조금 네. 수년됐잖아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제 5단체장을 만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른바 회장님들이 다 오시네. 네, 회장님들이 다 오시는데 예. 이게 상법 개정안 처리가 조금 미뤄진 거하고 예. 경제 5단체장 회동하고 예.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어서 예. 이게 이제 상법 개정안이 결국에 통과는 될 텐데 네. 그거는 대통령께서도 당선 이후에 또 확인을 준 것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 내용에 있어서 이제 수정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걸 예. 우려. 사실은 주시하고 있죠. 예. 시장에서는. 지금 만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전 10시부터니까 지금 33분이라 어제 환경부 행안부처럼 할지 그 경제단체하고는 좀 관계가 예, 다르죠. 그렇죠. 다른데 어떻게 할지. 지난번에 저희가 통과시켰고 거부권 행사된 그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걸 왜 반대하지? 그러니까 반대할 그럴 이유가 정도로 없어요, 사실은. 두리뭉술이한 전체주주 보호 조항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몇 개의 상법 개정안이 또 올라갔더라고요. 예. 윤준병 의원안, 예, 뭐 예. 이소영 의원안. 예. 근데 윤준병 의원안이 가장 세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요것을 6월 12일 날 바로 처리할 수는 없었다고 봐요. 저는. 과거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되는데 네. 대통령께서 더 세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건 요런 거였던 것 같아요. 대법관 증언 문제도 그 대통령께서 대법원하고 의논을 좀 하고 하자. 이거 맞지 않아요? 네. 예. 네. 그 의논은 하고 예, 그 법원조직법 의논의 문제. 예.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나 네. 일단 상고법원도 추진했잖아요. 예. 대법원 일 많다고. 예. 그리고 대법원의 재판 기일 잡으려면 정말 너무 대법원이 바빠서 문제가 되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을 같이 체크해라 이런 취지로 저는 받고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나눠서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일단은 어쨌든 오늘 뭐 이제 대통령께서 만나시는데 지금 보면 코스피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허니문 랠리라고 했다가 이것은 이재명 랠리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받고 있어요. 조금 왜냐하면 조정.
7일 연속 올랐으니까 원래 그리고 어제 정도 조정이 됐어야 네. 됐다 이런 얘기 있던데. 예. 오늘은 조금 조정. 그러니까 매일 오를 수는 없는 거고 예, 조금 조정은 받고 있는데 아직도 이른바 개인 투자자나 국내 주식의 투자자들이 이른바 곧버스, 그러니까 인버스 2배짜리 네. 투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이제 2,900이 넘어가니까 네. 떨어지겠지 하고 네, 이제 네. 하락에 베팅하는 네, 분들 네. 생겼어요. 많은데 네. 제 주위에 있으면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라. 진짜 오른다 이거. 진짜 간다. 진짜 5천 간다. 간다 이거. 예. 그러니까 절대로 하락에 베팅하지 마라. 예. 오늘 같이 이렇게 조정받고 그러면 조금씩 더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더 사야 될 때다. 네. 예. 방금 전에 이제 갤럽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전망 향후 5년간 잘할 것이다 70, 잘 못할 것이다 24. 이렇게 나왔고요. 비교해 보면 그 취임 초에 긍정론 평가를 해보면 윤석열 60, 문재인 87, 박근혜 79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경제 회복 활성화 16, 서민 정책 복지 확대 그리고 열심히 할 거다. 이제 이런 등등의 의견들이 있고요. 정당 지지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 개혁신당 5, 무당파 2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 국무총리 후보자로 적합 여부 물었는데요. 적합하다 49, 적합하지 않다 23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어제 발표된 NBS 조사, 전국 지표 조사죠. NBS 조사에 이어서 오늘 갤럽 발표도 잘할 거다 이런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70%가 네. 문재인 대통령 87%만큼 높은 거예요. 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네.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되셨지만 그 탄핵은 여야 합의 탄핵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국힘 쪽은 완전히 박근혜를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열이 덜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내란 숙의 윤석열이 계속 저항하고 있고 지금도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분열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상태인데 70%이기 때문에 네. 매우 높은 상태고 이건 지난 7일간의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긍정 평가일 수밖에 없어요. 네.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한 거 엄청 좋아해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 몸 돌보지 않고 미친 듯이 뛰는 거 엄청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결과 갖고 뿐만 아니라 광폭 행보를 하잖아요. 전 분야를 만나고 세상에 거래소 찾아가서 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네네. 용어도 몰라요. 그런데 들어보면 오 진짜 잘한다. 그래서 오늘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그날 거래소에서 실무자하고 대화하는데 예.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재밌었던 장면이 그 사회 보시는 여성분이 어머 우리 과장님 오늘 지금 멘탈이 나가셨습니다. 대통령 행사에서 사회자가 질문하는 실무자를 상대로 어머 우리 멘탈이 나가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할 정도로 대통령이 그렇게 잘할 수가 있냐고. 아니 근데 질문을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솔직히 계속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솔직히 말해서 와 기자들보다 거래소 직원들이 훨씬 똑똑하다 이런. 아, 의원님도 기자들. 그거는 예. 그 분야에는 다 전문가죠. 전문가들이죠. 사실은 시장감시 시장감시위원회 전문가들. 보면 그 불공정 거래 행위의 시발점은 거래소예요. 거기서 이상 거래 적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빨간불이 빡 뜨면 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시작입니다.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적발해 놓으면 그걸 좀 거르고 네. 기초 자료를 금감원에 보내면 금감원에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고 결국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서 검찰 고발 이렇게 예. 진행되는 시스템인데 가장 시작되는 단계고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은 사실은 실무자지만 다 전문가예요. 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예, 근데 예. 그런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는데 막힘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 이 휴먼 개미다 이런 예, 표현을 예. 씁니다만 수면 개미다. 제가 보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네. 그 전에 참 많이 하셨나? 별거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종다기야. 보통은 예. 현물 주식을 사고 파는 정도는 합니다만 예. 이게 개인이 선물 옵션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해서 예. 뭐 말아먹기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예. 이거는 퍼센티지가 예. 작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워낙
따보기도 실제 하고. 거래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 잃어보기도 맞아. 하고 예, 예. 그리고 되게 따보기도 하고. 예, 예. 어제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주식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좀 벌고 예, 예. 저보고 이제 다 그만두시면 자기하고 소액 투자해서 단타해서 용돈 벌자고. 아니 근데 그날도 핵심이 이제 우리는 배당이 없다. 네. 예, 이거 배당을 그렇지. 좀 예.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부동산 아니라 이걸로 좀 노후에 그 소득도 좀 되고 돈도 좀 벌고 좀 생활비도 좀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생전 배당이라는 게 없다. 근데 이제 그 배당과 관련해서는 그 세금 문제도 네. 사실은 연동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해 놓은 법안 중에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네, 법안이 예. 있는 거죠. 예. 그 내용은 조금 복잡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1년에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융소득 그러니까 네. 이자 소득이라든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게 종합소득으로 잡혀서 과세가 되잖아요. 네. 근데 소득이 좀 높은 사람들은 최고세율 구간 이제 49.5%에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회장님들이 다 그 세율 구간에 걸리죠. 그러니까 배당 하는 순간에 자기는 이게 절반이 일단 세금으로 나가고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연동되는 그 사회보험료까지 따지면 절반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 거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당에 인색해. 기본적으로 야 배당 해봤자 다 나가고 내 남는 게 손에 없다. 남는 건 별로 없으니까 전부 그냥 세금이야 뭐 이런 거. 회사에 유보해 놓고 네. 내가 적절하게 쓰는 게 훨씬 나아. 맞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사내유보금이- 배당 성향이 대단히 낮은 거예요. 20% 중반 정도밖에 네, 안 네, 되는데 네. 평균적으로 네. 이게 중국보다도 낮아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 중에 제일 낮아요. 배당 성향이 중국보다? 중국보다도 그러게. 낮아요. 근데 이제 배당 플러스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합쳐서 주주 환원율이라고 우리가 네,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 주주 환원율이 10년 평균 내면 한 27, 8% 정도 됩니다. 미국이 90% 정도 돼요. 예. 중국이 30%대예요. 중국이.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낮아요. 주요 국가 중국만큼은 중에.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배당을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러면서 이제 세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던 거고 네. 세금 플러스 또 하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거버넌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상장 회사라는 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퍼블릭 컴퍼니거든요. 네, 네. 퍼블릭이에요. 예. 프라이빗 컴퍼니가 아니에요. 공익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의 회사에 이게 네, 네. 상장을 하면 상장. 어느 특정 오너가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근데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상장을 해놓고 개인 회사처럼 운영을 해. 그 네. 회장님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선거 전부터 코스피 5천 얘기를 한 게 그거 계산하면 그냥 코스피 5천은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순간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5대 재벌들 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만나서 아마 그 얘기 할지 모르겠어요. 예. 대통령 면담 자리에서 예. 상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누가 총대 메고 할 얘기를 것 같은데 안 할 할까요? 수 있어요. 네, 네. 저는 할 뭐 거라고 봅니다. 해도 이재명 후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네. 더 강하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이재명 그 후보 시절 토론회를 보면서 예. 정말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안 할 거에 대한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약속하면 꼭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유동자산이 풍부하다. 수출이 잘 돼요. 그럼 유동자산이 풍부해져요. 네. 그러고 나면 꼭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오르더라고 몰라. 우리나라는. 맞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부동산으로 다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못 네. 가는 이유 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당 소득을 준다면 저도 주식 투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님도 이건 주식 마치 안 하시죠? 전 모르죠. 네. 그러니까 어제 그날 거래소 얘기하는 게 저한테 무의미 철자들의 난무였어요. 아주. 무의미 그런데 철자들. 예. 뭔가 잘 아는 것 같더라고. 예, 그리고 예, 대화의 그 주도권이 네. 그 대통령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저한테 그랬는데 예. 그래서 저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늘 인식이 뭐였냐면 이 보통 사람의 인식은 주식은 국가가 인정한 도박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저 간이 작은 사람 못하는 거죠. 그렇죠.
보수적인 거죠.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겁나니까 못 하는 그러면 그 거죠. 도박판의 요소를 주식해서 뭐 없애주면 망했대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렇죠.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하기 싫죠. 근데 회장님들 입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는 환영해요. 환영해요? 그 사람들도 환영해요. 왜냐면 그래요? 세금 조금 내니까. 세금. 예. 그래서 부자 감세다. 그렇죠. 라는 그래서 비판이 사실은 있구나. 민주당 내에서 네. 이른바 부자감세 아니냐 요거를 이제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데 네. 그거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양보해야 될 부분. 왜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워낙 효과가 큽니다. 이게. 그럼 개미들한테도 좀 그럼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예.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식을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식 수를 많이 갖고 있으면 배당도 더 늘어나잖아요. 근데 예. 이게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단일세율로 분리돼서 요거는 따로 네. 예를 들어서 뭐 25%뭐 이렇게 네. 단일세율로 분리돼서 과세가 되면 네. 주식을 안 살 이유가 없죠. 배당 많이 주는 슈퍼개미들도. 주식 사죠. 네. 그러니까 더. 그동안 만약에 세금으로 한 200억씩 내던 사람이 만약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로 뭐 한 20억 또는 뭐 40억 정도 내게 된다. 그거보다는 더 내- 많겠습니다만 하여튼 예, 예. 하여튼, 네, 뭐 하여간 여기도 주알못 같아요. 지금 저도 주알못, 몰라요. 둘. 주알못 둘이 이렇게 입 벌리고 어떻게 되는 건가 막 궁금해가지고 예. 아니 근데 이게 저항을 하면 더 세게 얻어맞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상법 개정안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별거 없어요. 네. 추상적인 내용이야. 근데 그거 거부권 행사하는 바람에 폐기돼서 다시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는 네. 집중 투표제 들어갔죠. 감사위원 선출에 3%룰 들어갔죠. 예. 훨씬 세졌어요. 그러니까 저항하지 마라 이런 건. 웬만하면 그냥 받아라. 받아라. 지금 특검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만 추천을 해서 받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 그 상법 개정안 모르는 것 같아도 저도 알게 됐잖아요. 저도 알게 저처럼 됐어요. 주알못. 예. 예. 그런데 거기 보면 되게 두리뭉실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거부권 행사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방향을 반대한 것은 아니다. 또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지? 그 하나하나 다 내란 특검도 70% 국민이 찬성하면 받아야 되는 네,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심판이 이번 대선이에요. 민의를 배반하는 정치는 네. 안 된다라는 게 입증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이제 그 법원 조직법 말씀해 주셨는데 대법관을 지금 14명에서 30명 이제 100명 안은 폐기된 거니까 30명까지 늘린다는 건데 전직 대법관인 김선수 변호사께서 그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관을 늘린다기보다는 일반 법관을 더 늘려서 업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야 된다. 그리고 14명 정도는 그동안의 수많은 어떤 그 사회적 논의 합의를 통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판단한 결과 아니냐라는 내용의 기고를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분야 전문 분야 아니니까 더 잘 아실 것 같고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법원에 대한 불만이 뭔지 아세요? 재판 일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잡아서 네. 어떤 재판은 몇 년이 지속되는 네. 거예요. 나경원 재판. 그런 그 정치적인 재판 말고도 개인의 민사상의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 무지 많아요. 국가 상대, 뭐 예. 지자체 상대 너무 많아요. 이런 소송들이 그냥 판사 마음대로 잡히고 특히 대법원은 언제 잡힐지 모른다 이런 거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 판사 수가 전체적으로 부족한가 보다. 그리고 대법관 수도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비전문가인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러니까 대법관이 지금 이렇게 1부, 2부, 3부 되어 있는데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분야를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적체되는 분야의 대법관을 늘려주면 되지 않나.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진짜 이거는 문외한이 예를 들면 국가 대상 소송이나 지방자치단체 대상 소송이 지체되는 부분에 네. 적체 현상이 있으면 그 파트를 늘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불을 하나 더 늘리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자, 일부 전문가 이상. 이제 예. 설명해 주세요, 의원님. 그 일단 그 대법관 증언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그 큰 나라의 연방 대법관은 딱 9명이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
그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기능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사건 심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위헌법률 심판까지 같이 하는데도 9명밖에 없어요. 네. 근데 독일 같으면 많아요. 대법관 숫자가. 그래서 각국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법관 증언안이 한꺼번에 30명으로 늘리는 게 아니고 1년에 4명씩 4년에 걸쳐서 16명을 증언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증언 법안을 바로 처리하면 마치 이게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던 대법원의 그 파기환송심 때문에 추진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 제가 보기엔 이거를 당장 처리하지 말고 예. 어차피 4년 걸리는 작업이니까 네네네. 한 1, 2년 검토를 더 하고 1, 2년 후에 최종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처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고 네. 대법관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게 1심, 2심, 4실심 법관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요번에 대통령 공약에 들어있던 부산 해사법원의 예. 신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그것도 필요하고 예. 사실은 상사법원의 신설도 필요해요. 상사법원도 예.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 필요하겠네요, 진짜. 전문성이 예. 많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런 하급심의 전문법원의 설치부터 추진하고 그다음 대법관들의 전문화를 가는 게 순서가 그게 사실은 맞는 거죠. 사실심부터 그러네요. 올라가는 예, 구조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심의 전문화부터 하고 대법관의 전문화를 추진하는 게 맞고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제일 문제가 재판 지연이에요. 모든 사건이 다 오래 걸려요. 그 전보다. 이게 물론 법관 숫자가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원인이 근로 의욕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이른바 워라밸을 너무 추구해. 그러니까 그게 참 네. 그거는 그게 저기 정말- 의원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Z들이 그런데 기자들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행복해야 돼. 이게 사회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판사식이나 하고 있으면 그 밤새서라도 판결문 작성하는 걸 그냥 본인의 이거는 당연한 의무다. 의원님 관우동으로 쫓겨나요. 아니 근데요 그러면 이게 우리 다 꼰대라고 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듣기 딱 좋긴 해요. 꼰대 셋이 앉아가지고 왜냐면 지금, 저는 나땐 진짜 말이야 그러면서 저는 토요일 일요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일만 했으면 아유, 좋겠어요. 의원님 큰일 나요. 그래서 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예, 우리 다 꼰대 된 거야. 그러니까 예. 의원님도 보니까 꼰대다. 예. 그죠? 그 워라벨이 중요해요. 네, 그렇죠. 예. 그 박근혜 국정농단 때 16시간씩 방송해가지고 혼났어요 후배들한테. 꼰대예요. 예, 쫓겨나요. 큰일 납니다. 그런 말 하면.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재판소원도 사실은 이거 하려면 개헌해야 돼서 불가하다. 어렵다. 우리는 3심제다.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이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하고 법원 쪽하고 대판 붙을 거예요. 진짜로. 일전 격돌이 네, 예상됩니까? 예. 어느 쪽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구나. 너무 전문적이어서. 근데 이건 문영배 소장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죠.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예, 근데 예, 그게 그러면 3심이 아니라 4심이 되는 4심제다. 것이다. 그런 예. 요지로 반대를 해서 예. 이것도 이제 급하게 하는 것보다 이거는 조금 토론이 필요하지 네. 않을까. 국회 사개특위나 뭐 이런 걸 네, 통해서 네, 조금 네.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근데 그 생각은 듭니다. 의사 수도 그렇고 판사 수도 그렇고 좀 늘리고 특권을 좀 내려놓고 국회의원 네. 수도 그렇고요. 좀 이렇게 늘리고 내려놓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이재명 정부 정신에 좀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뭐 어때요? 필요하면 늘려야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찬성이고 음흠. 그리고 그 제가 이번에 정당 개혁에서 이 얘기하면 또 국회의원들 저 미워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네. 이번 대선은 다른 한편 이재명과 국민의 그냥 이건 소통이었다고 봐요. 1대1 소통이었다.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봉이 저희 마지막 그 선거 유세의 자봉 수가 60명이 넘어요. 밤에 퇴근하고 와서
시민들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일반 시민들이 예. 그 기본 인원 빼고 60명이었단 얘기예요. 마지막 유세 때 네, 우리 네. 단일 지역구 자봉이 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전력을 다했으면 저는 당 운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 보다 예. 많은 당원들의 권리를 확장하는 쪽으로. 예, 예. 그래서 국회의원 평가제를 꼭 이게 소환제로 해서 어려운 뭐 여야 합의를 거칠 게 아니라 아, 당 내에서 국회의원 평가를 당원과 평가 제도를 해야 그 된다. 시민들이 할 수 있게 그런 예. 제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야 이게 그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 맞는 것 같아요. 거다.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민 국민 소환 네. 이 제도도 필요하다라는. 저 발의했는데 예. 안 돼요? 그거는 이상하게 여러 명이 발의해도 진행이 안 돼요. 네. 왜 제가 소환제 발의한 정신은 저는 공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근데 대통령은 탄핵이 있죠. 네. 그다음에 지자체 있잖아요. 네. 단체장들은 기초단위고 뭐하고 시의회, 구의회, 의원까지도 그렇죠. 소환제가 있어요. 주민 소환제 있죠. 있어요. 예. 주민 주민 소환, 주민 발언, 주민 국회의원만 투표. 없어요. 국회의원만. 이거는 공평하지 못하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소환 제도도 필요하다. 시민들께서 저는 그래서 윤상현 의원 좀 미추홀구에서 뭘 좀 해보고 싶다. 시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근데 하시더라고요. 그게 매우 힘들어요. 힘들어야 하고 예. 쉬우면 그렇죠.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제도는 있어야 한다. 예, 그리고 분노가 극에 달해서 정말 그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방법이 국회 윤리가 있는데 네. 윤리사상 제 기억엔 2명이 아웃됐어요. 한 명은 성추행 건으로, 네. 하나는 성폭행 건으로. 그 말고는 없다. 그 외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검사들 왜 징계 제대로 안 해서 예, 예. 탄핵하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평하게 해야 된다. 저는 권력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견제 기능도 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싫겠죠 다. 그 공개하는 거 이번에 기자들이 질문 내용과 질문하는 거 예, 공개한다니까 저항하잖아요. 예. 언론자유 탄압이래. 예. 그래서 진짜 웃기는 게 예.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건 국민 알 권리의 마지막 숨어있던 퍼즐이 맞춰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저는 늘 궁금했어요. 그 대통령만 나오고 기자 얼굴이 안 나오죠. 안 나오고 대변인만 나오니까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 질문한 기자 얼굴 좀 보고 싶다. 예. 좋은 질문이건 나쁜 예, 질문이건 예, 예. 그 태도를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예. 제가 보기에는 또 그 젊은 기자들은 관종인 면도 있대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아니 아, 당연히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자기 얼굴이 얼굴을 나오는데. 비춰준다는데. 네. 책임감 있게 질문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 기자들이 기레기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지난 윤석열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정말 받아쓰기 기자잖아요. 근데 좀 기자는 심했어요. 받아쓰는 직업이 아니에요. 질문하는 직업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기자가 좋은 기자이고 그럼 그 좋은 질문은 어디서 나오냐? 취재 연락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대충 정파적인 입장에서 질문 못 하겠죠 예.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 제도는 가장 긴장하는 건 강유정 대변인일 것 같고 이제 그 질문 내용이 질의응답이 그렇죠. 오가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예, 예. 그러면 강유정 대변인 혼자 준비 세게 해야 답하나요? 돼요. 혼자 네. 답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변인도 1, 2, 3 대변인 둬야 된다고 늘 주장을 네, 하는데 예, 강유정 대변인이 어떻게 국방 안보 외교를 잘 알겠어요. 그렇죠. 그거 자료 받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변인은 전체적인 기조나 뭐 이런 걸 답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석이 하는 게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참여정부 초기에도 큰 실수가 있어서 그만뒀잖아요 대변인이.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대통령실 전체가 긴장할 결정을 한 것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예. 면도 있죠. 네. 그리고 저는 그 대통령실도 기자들도 국민을 두고 네. 서로 일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 제대로 못하면 기자들이 깨지는 거고요. 답 답변 제대로 못하면 대통령실이 깨지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긴장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볼 게 너무 많아져서 그러니까 바빠요. 민주시민들이 너무 바빠요. 왜냐하면 네. 법사위 네. 심지어 과방위 청문회 그 클릭 수가 200만 회가 넘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요새 근데 상임위 엄청
그 열동률이 높아서 네. 모든 언론사가 상임위 슬라이스하기 바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뉴스가 엄청 많거든요. 진짜 국회의원들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국회의원 평가도. 그렇습니다. 예. 아우, 아니 제가 기자 같으면 얼굴 비춰준다 그러면 오히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용에 자신 있다 이 소리. 그렇죠. 아니, 예.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은 옛날 전부터 그렇습니다. 전부터 그냥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스타 기자가 탄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질문 잘하고 네. 뭐 대변인하고 서로 그 논박을 주고 받으면서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 출입 기자 얼굴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뭐 예. 지금 뭐 오래된 기자입니다만 네. 헬렌 토마스 같이 예. 40년 넘게 백악관 출입한 기자 얼굴을 알잖아요, 우리가. 예, 예. 그렇죠. 근데 그걸 왜 싫어해 기자가? 아까 관종 얘기하셨잖아요. 미국이 그 제도를 시작할 때 가장 걱정한 게 관종 기자였답니다. 그래서 예. 반대가 있었대요. 예. 그런데 시행하니까 초기에는 뭐 조금 그런 예. 현상이 나타났는데 나중에 없어지더래요. 예. 아 거기서 멍청한 질문하면 깨지는데.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진짜 좋은 기회일 거예요. 네. 기자들한테도 사실 기자가 질문해가지고 기레기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해서 저 기자 훌륭하네. 이제 이런 평가도 받고 취재 열심히 하네. 이런 평가를 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영광이고 명예로운 일인 것이죠. 대통령 출입 기자로서. 좀 된 얘기인데 그 금통위를 열고 나면은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 간담회를 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우연하게 보는데 어느 여기자인데 질문을 정말 잘하더라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네. 상대로 네, 네, 네. 금리 결정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게 한 번 질문하고 답하고 끝난 게 아니고 질문이 계속 두세 번이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기자가 정말 그 질문하는 수준을 보니까 많이 알아, 잘 알아. 네. 근데 얼굴은 못 보겠어. 그러니까 보고 안 보여. 얼굴 좀 얼굴이. 알려줘. 그러니까 보고 누군지, 싶어. 누군지. 누군데 저렇게 잘하나, 똑똑한가. 똑똑한가. 예. 근데 얼굴이 안 안 보여.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 알 권리에 네. 숨겨 있던 마지막 퍼즐이 퍼즐. 맞춰진 거다 네. 표현한 그 거예요. 카메라가. 네, 카메라. 네. 그래서 네. 제가 저도 있어요. 누구냐면 SBS 국방 전문 기자예요. 예. 국방부 그 대변인하고 질의하는데 그렇게 잘 알고 예. 질문을 너무 잘. 너무 잘하죠 그 예, 기자. 예. 그래서 저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대통령실 말고 모든 부처에 4대씩 더 설치하기를. 아, 그래요? 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죠. 예, 부처마다 다 네, 있으니까요. 네. 예. 그 예산은 좀 쓰는 것으로 결정을 네, 해야 될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11시가 다 됐는데 그래도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그 어젯밤에 사의를 표명했던 오광수 민정수석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그 수용을 10시 30분께 했고요. 고위직 가운데는 이제 첫 번째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차명 대출 의혹도 또 새롭게 제기가 됐어요. 최민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분은 잘 모르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대통령께서 그냥 한번 해보자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얘기하기를 만약에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즉시 수정을 하실 거다. 그런데 이 내용보다는 엉뚱한 재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 지금 대통령실이 체제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검증을 제대로 못 하고 있구나 요거예요. 제가 느낀 건 이 빨리 검증 체제를 갖춰야 되겠구나. 네. 왜냐하면 저는 이것도 사실 근데 민정수석이 검증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터지면 그거는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안 좋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검증 시스템 빨리 갖춰야 되겠다. 요게 저에게 남긴 과제입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검찰 개혁해야 되는데 검찰 특수통 출신의 민정수석이 맞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때 저는 일단 검찰을 알아야 검찰 개혁을 할 거 아니냐라고 네. 그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차명 재산 네. 이 문제가 터지고 이거는 좀 심각한데 더군다나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인사검증을 담당해야 될 민정수석이 그러면
기강이 부동산 안 쓰지. 물론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할 수는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실명법 위반이 너무 명백해 보여요. 예. 그리고 이거는 형사 사건이거든. 그래서 민정수석으로서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민정수석인데 네. 그래서 빨리 사의 수용하고 다른 좋은 사람을 찾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네. 그 대통령께서 지금 방금 나온 얘기가 G7에 이어서 나토에도 참석할 뜻을 밝혔는데 뭐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이런 의견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김준영 의원이 매우 반대하시더라고요. 네, 공개적으로 반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국 혁신당 김준영 의원. 네. 이거 지금 대통령께서 안 가실 수 없을 것이다. 예, 가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가서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그거를 잘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거부 전술을 많이 해봤어요. 예. 그리고 총선 보이콧도 해봤잖아요. 그러면 되게 피봐요. 그래서 무엇이든 판이 열리면 참여해야. 참석하는 쪽이 맞다. 맞다. 예. 그런데 되게 거기를 가지 말자. 이건 내용의 준비가 어려운 상황일 때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 내용의 준비가 어려운 건 크게 보면 두 가지겠죠. 조건 자체가 가면 뭔가 올가미를 씌우게 되는 거. 이게 네.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준비가 안 돼 있을 때잖아요. 네, 그 대통령께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판단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뭔가 그 나토나 뭐 아시아 방위 체제나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이 없을 때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은 이 조건은 늘 있었던 조건이에요. 예, 나토와 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 4대 강국에 둘러싸여서 어쩌고 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충분히 고민하고 가야 된다고 판단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저는 뭐 글쎄요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그렇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금 나토 회원국들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자체 국방 증강에 열심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무기 팔아먹어야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업체가 더 이렇게 네.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활용. 있고 그리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네.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판이 열리면 네. 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이슈가 있으면 일단 가는 게 맞다는 맞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12월 3일 네. 비상계엄 이후에 저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된가 이렇게 바라봤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시민혁명으로 네. 계엄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대통령 가능하면 많이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 정상화됐고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이렇게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많이 가시는 게 맞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굉장히 환영을 많이 받았고 굉장히 존경하고 막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지 게다가 않을까. 이번엔 비상계엄을 이겨낸 그러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촛불혁명이고 이번엔 비상계엄을 네, 네. 응원봉 군사 혁명까지. 쿠데타를.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나 이런 게 조정받는 날인데 방산 주가는 좀 따로 봐야겠네. 알겠습니다. 오늘 빨리 가서 방산주가 봐야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